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담당 강사 이강렬입니다. 일단 저희 학원을 선택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일단 선택을 잘 하셨어요. 성함 알 것도 없어요. 그냥 공법 선생 하면 돼요. 예? 선생님? 의아야 돼요? 이강렬 이렇게 돼요. 이강렬. 저희 학원은 우리 전주 한교 이 공인중개사 학원이 유일하게 드물게 이 공인중개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리고 합격률도 가장 높은 이 학원 중에 하나가 바로 전주 한교예요. 그리고 저도 고향이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 고향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한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꼭 진짜 전주에서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전주 한교 고시학원으로 오셔야 합격을 한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받은 게 뭐냐면, 요거 받았어요? 요거 받았죠? 요게 지금 요걸 보면 부동산 공부 하루 완성 입문서라고 되어 있죠? 이걸 오늘부터 제가 녹화를 들어갑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앉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가고 이 내용을 계속 읽어줍니다. 그래서 한 8시간 분량으로 해서 이 내용을 쫙 읽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운을 받아서 이걸 계속 학원 올 때, 또는 집에 갈 때, 또는 공부하기가 좀 싫을 때 있어요. 또는 밤에 잠이 안 올 때, 이런 때 조금씩 틀어놓고 계속 들으셔야 돼. 이걸 들어야 틀이 잡혀요. 계속 하루 완성. 심지어는 어떠신 분이 있냐면, 이번에 청주 학원에서 75점으로 합격하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너무나 이 방황을 해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루 완성, 입문서 하루 완성을 갖다가 계속 하루 동안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 보기 직전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틀이 또 다시 한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득점으로 합격했다 해서 이것의 어떤 유력을 실감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게 합격자 모임은 주로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합격자 모임에 가면 1년 동안 저하고 같이 계속 공부하신 분이 꼭 나와야 할 분이 안 나오신 분이 있거든요. 떨어졌다는 얘기죠. 합격을 못 하셨다는 얘기죠. 마음이 아파요. 근데 거기에 합격자 모임에 가면, 합격자 모임에 오신 분들은 제가 아무튼 축하를 안 해주더라도 자축도 하고 그래요. 자기가 술 따라서 혼자 먹고 난립니다, 이게. 꼭 나오셔야 되는 분들이 안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좀 나가기를 꺼려 하는데, 제가 합격자 모임에 작년에 한번 나갔나요? 제가 그 천안을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합격생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추천할 만한 거, 그리고 특허내라는 게 이거였어요. 입문서 하루 완성. 이거였거든요. 이거의 유력은 대단합니다. 나중에 입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녹화가 들어갈 거고, 한 8시간 분량으로 한 3주에 걸쳐 제가 녹화를 해놓을 거니까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들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요게. 요거 있죠? 요거 있는데, 요걸 이렇게 딱 펴보면, 이게 10장으로 구성됐어요. 한 20페이지니까 10장으로 딱 구성이 돼 있죠? 10장으로. 이게 이제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이거 없어? 저기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책이? 책 저 뒤에 있어요. 한 권 가져와요. 요 틀이 잡혀야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여기에 쫙 해놨거든요. 이 틀이 잡혀야 부동산 공법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 책이 없어도 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요건
계속 요건 지참을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도 요걸 놓고 이게 제가 판사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그림으로 쫙 그려가거든요. 이 그림을 갖다가 제가 다 그래요. 칠판에 판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판사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제가 판사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쫙 스크린이 돼야 돼. 그래야 어느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걸 갖다가 알 수 있고 또 그런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항상 지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또 받으신 게 뭐냐면 기출문제죠. 29위 기출문제 있어요? 이거 있죠? 이거 있죠? 네. 자, 29위 기출문제가 이 앞에 있어요. 지금 안 받으신 분은 여기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 이번에 시험 문제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안 들어봤죠. 시험 본 사람. 우리 부동산 공법은 놀라지 마세요. 민법의 5배 분량이야. 5배 분량. 민법 1시간 할 때 부동산 공법 5시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없다. 없다. 법 조문이 어마어마해요. 마치 공부하다 보면 이거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게 또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게 공법이에요.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쪽에 거기에 그 제3법하고 뒤쪽에 이제 친족 상속편이 나오는데 우리 친족 상속편은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민법 1118조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약 한 250조문밖에 안 돼요. 그것만 계속 한다고. 그래서 딱 정해져 있어. 근데 부동산 공법은 약 2000조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이 많아. 그래서 이게 파도 우리 해변가에 가가지고 모래를 손으로 파요. 그러면 계속 파도 모래가 나오죠. 그 과목이 이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법 때문에 과락으로 떨어져요. 과락으로. 2차 과목인데. 근데 과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이제 자신 있게 항상 이 마이크를 첫 시간에 잡고서 한 얘기가 뭐냐면 2차만 준비하시는 분은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2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이게 올까지는. 그런데 올해 시험 문제 29위 딱 시험 문제 놓고 보니까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절반이 떨어졌어요. 절반이. 이제 그 얘기를 못해요. 이제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합격입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못하겠어요. 이 공법 때문에 떨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 이 과목 때문에. 그래서 우리 29위 문제가 해온 거예요. 이 기출문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지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를 갖다가 입증을 하려고 하느냐면 내가 1년 동안 수업을 쭉 진행하면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풀 수 있을까요? 라는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기 오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뭘 알겠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 문제가 출제됐는데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만 확인하자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수업을. 이걸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는데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모르지. 처음 오셨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내가 강의한 게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걸 또 자료를 해왔고
그 다음에 요 책 받으셨어요? 요 책 받으셨죠? 요 책 받아보면 우리 공법 이 파트를 한번 보니까 요렇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박스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되어 있어요. 요렇게 막 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려면 이 부동산 공법에 관한 내용이 국토개입법률부터 시작해서 농지법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요약 정리된 내용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요약 정리된 부분을 이해하기란 극히 힘들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 공법은 우리 11월, 12월은 이걸 보면 안 돼요. 시험 문제 커버도 안 되고 틀도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 공법 시간만큼은 뭐를 가지고 오냐면 이걸 가지고 와야 돼요. 체계도하고 하루 완성 이걸 나갈 거예요. 11월, 12월은. 그러니까 하루 완성 이거 보면 하루 완성이다 해서 보면 이 도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죠. 되어 있죠? 선생님들 이게 바로 뭐냐면 법조문 그대로 제가 법조문 그대로 살려서 한자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복사하기 해가지고 오래 붙이기 한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게 법조문이에요. 이게 법조문 그대로. 그래서 요걸 한번 쭉 읽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는 뭐 안 가요. 이해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서서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기출문제 풀고 우리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지 뭐 요 정도 하고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수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다 마치게 되면 끝에 가서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수업을 다 끝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수업이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는 10월 26일 토요일이 D-Day야. 그날 공인중개사 시험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 한 일주일 전까지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일주일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학습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딱 끝날 때, 자, 이제 수업 이렇게 해서 시험장 갑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로 해서 끝내겠어요? 이걸 얘기하거든요. 우리 모두 합격해서 돈 많이 벌어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해요. 제가.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요 말을 그대로 해요. 우리 모두 합격을 해서 합격하여 돈 많이 벌어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해요. 제가. 자, 처음에 딱 시작이 이거예요.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요. 그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 수업 시간에도 이 말을 해요. 인사하면서 우리 모두 합격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요 말로 시작해서 요 말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합격을 해야 돼. 합격. 우선 합격을 해야 돼.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절대 결석하면 안 돼요. 특히 2차 과목에서 부동산 공법 이 시간에는 제가 맡고 있는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결석하면 절대 안 돼.
바쁜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날 가야 돼, 다른 날. 특히 민계공 같은 경우에는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에서 공법 있잖아요. 이때는 결석하면 절대 안 돼. 결석하면 왜 안 되느냐면 하루 결석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다음에도 결석할 가능성이 또 높아요. 이렇게 되면 나 이번에 결석한 것 가지고 내용을 우리 동영상 녹화되고 있으니까 일요일에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밀리다 보면 나태해지고 또 그렇게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없어요. 왜? 그 시간대 가면 그날에 가면 그날 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 시간만큼은 절대 합격하려면 일단 결석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결석을 하면.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이렇게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있어요. 우직할 정도로 선생님 얘기를 잘 듣고 너무 머리 굴리지 않고 이런 학생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그리 훌륭한 대학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요. 원하는 과에. 그런데 너무 머리 굴려가지고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포기할 거야. 나는 영어만 갖고 할 거야. 나는 수학만 가지고 할 거야.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하고. 이런 학생들은 항상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무직하게 학원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와야 돼요. 학원 커리큘럼대로. 결석하면 안 돼요. 결석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네, 우리 선생님 합격.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석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여기 이 공인중개사법 미남 교수가 있어요. 그 홍덕기 교수라고. 그 시간에 해버려요, 그냥. 그 시간에 해도 공인중개사법은 전부 다 80점 이상 나와요. 워낙 잘 가르쳐가지고. 그리고 우리 전주 한교 고시학원에 자랑할 거리가 가장 큰 자랑할 거리가 뭐냐면 강사진이 탄탄해요. 전국적으로 어떤 강사진한테 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강사진이에요. 강의를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저도 전주가 고향이로서 고향 사람으로서 저도 여기서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결석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가성비라는 걸 많이 따져요. 가성비. 이제 젊으신 분들은 가성비를 알아요. 가격 대비 성능을 비교를 하거든요. 옷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사는 것까지 모든 걸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성비를 따지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성비를 따져야 되겠어요? 안 따져야 되겠어요? 따져야 돼요. 가성비를 따져야 되지. 내가 여기에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한 거하고 아니면 다른 데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한 거고 성능 따져야 돼요. 저도 강의에 자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 없으면 이런 얘기 못 하겠죠. 그래서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하도 이게 젊으신 분들이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인터넷 강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인터넷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성비를 따져야 돼요. 과연 인터넷 강의에서 오픈되어 있는 이 강의하고 이강렬의 부동산 공법 강의 시간에 집중해서 강의를 들은 거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이겠는가? 어느 게 점수가 더 잘 나오겠는가? 이걸 따져야 돼요. 요즘에 인터넷 강의가 너무나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뭐 누구누구의 5분 강의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시험 문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그게 오픈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카페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몇십만을 가지고 있는 카페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 035예요. 035 카페에서 글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학원을 또 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또 그걸로 해서 책도 팔아먹고 장사예요, 장사. 장사하는 거에 현혹이 돼서 그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제 강의는 여기밖에 없어요. 전주 한교 고시학원밖에 없어요. 제 강의는 동영상 강의가 오픈 안 되도록 했어요. 저는 아예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듣다 보면 마치 쌈박하게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거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게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자, 그래서 일단 가성비를 따져라. 일단 제 거 수업에 충실해 줄 것을 제 수업에, 부동산 공부 제 수업에 충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걸 충실하게 공부를 해서 쭉 틀을 잡은 다음에 다른 인터넷 강의 보는 것은 제가 허용을 하지만 다른 인터넷 강의가 우선이 되고 제 강의를 와서 부수업으로 듣는 것은 안 돼.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우리가 가성비를 따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도 아껴야죠. 돈도 아껴야 돼요. 돈을 아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도 전략해야 돼요. 전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성비를 따져야 되니까. 우리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돈은 뭐 내년부터 또 많이 벌면 되는 거니까. 그거 돈이라는 것 자체는. 벌라고 해서 또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을 전략해야 된다고. 그러면 부동산 공법 강의를 저하고 같이 이강렬 강의를 들었던 거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들었던 거고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비교를 하세요.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강렬 강의가 낫다 하면 제 강의가 낫다 하면 인터넷 강의를 일단 들어서는 안 돼요. 제 강의로 틀을 잡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듣는 건 제가 허용을 하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 강의만에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 강의로 해서 틀을 잡아주셔야 돼요. 처음에 출발하실 분들, 처음에 출발을 이렇게 딱 해요. 하는데 2, 3개월 있다가 학원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원을 안 나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인터넷 강의로 빠지더라고. 인터넷 강의로.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5월달까지 가야 돼요. 5월까지. 5, 6월까지 가야 이게 순환이 끝나서 그걸로 이제 대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기도 전에 벌써 인터넷 강의로 빠지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한테 틀을 못 잡았다는 얘기죠. 못 잡은 상태에서 다른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합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 불합격. 제가 자신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오단벌 사는데도 가성비를 따지는데 음식 하나 먹는데도 가성비를 따지는데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성비를 왜 안 따지느냐 이거야. 가성비 따지세요. 그래서 저하고 일단 강의를 5, 6월까지 절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틀을 잡은 다음에 그때 가서 또 생각해보자고. 그때 가서 제 강의에 집중해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 합격을 하는데 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돈 문제가 나왔으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젊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은 없으니까 우리 특히 이제 제 나이 정도가 되어지고 뭐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는 것 자체가 말이죠. 뭐 가정을 위해서 또는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 쓰는 것은 극히 아까워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건 정말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 기존 세대 그런 성향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 뭐 영어 수업 또는 수학 수업 과외를 갖다가 학원에 시킨다 이렇게 되어지면 한 과목에 일주일에 2번 공부하는데도 20만 원, 30만 원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6과목을 한 4시간씩 공부하는 거야. 매일. 그런데도 20, 30만 원 내라고 하면 비싸다 그래. 뭐가 비싸요? 뭐가? 지금 요즘에 대학 나오면 무슨 놈의 뭐 일자리가 만들어지나? 그러나 요건 합격시켜주면 바로 직업 하나가 생기거든요. 한 달에 20, 30만 원이 자기한테 그 정도 투자 않고 빚이라도 얻어야지.
자식한테는 뭐 수학 무슨 가위시킨다 일주일에 2번 40만 원 50만 원 주고 가위시키면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은 극히 꺼려해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꼭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많이 해요. 공인중개사들도 이제 실무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옷도 잘 입고 그리고 항상 깔끔하게 머리도 기름도 바르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신 분이 공인중개사를 업무를 더 잘해요. 그렇지 않으신 분보다.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다릅니다. 투자하세요. 투자해야 돼.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야 돼요. 투자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면 이제 합격해. 이제 제 강의 열심히 들으면 합격한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거야. 예? 부자 되려고 하는 거야. 부자 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 경제도 공유경제 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은 알 거야. 콜라보라고 해서 컬래버레이션 해가지고 협업이라는 말. 협업이에요. 협업. 요즘에는 이거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더라도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학원 나오는 제일의 목적이 뭐냐면 저는 공부라고요. 합격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치고 싶어요. 물론 합격하려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려고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학원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건 사실 혼자 공부해서도 딸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근데 학원 나오는 목적이 뭐냐? 우리 주변 분들을 널리 다 알기 위해서예요.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돼요. 지금 웃으시죠? 우리 선생님들 안 싸울 것 같죠?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워요. 왜 싸우냐고?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트는 거 가지고도 싸워요. 추워 죽겠다니까 에어컨 끄라니까.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왜 꺼? 여기부터 싸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서 많이 싸우는 걸 봤냐면 자기가 늘상 앉는 자리가 주로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좀 늦게 왔다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자기 자리는 아닌데. 근데 그것 가지고 이제 또 인상 bur키는 거야.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애들하고 똑같아요. 애들하고.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다 성인이지만 그냥 조금 일찍 끝내주면 기분 좋다고 조금 늦게 끝나면 그냥 이 강사는 여기서 한 자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미치겠네. 저 그냥 끝내지 뭐 한다고 하네. 애들하고 똑같아요. 강의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달리 표현할 거예요. 협업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그 공통된 특징을 쭉 봤어요. 뭐 성실하다, 근면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뭔지 아세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상대방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고깃집하고 일식집에 생선과 고기를 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 부자의 이유를 물으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고기를 대주고 내가 생선을 갖다가 대주는 납품하는 이 음식점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해드렸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선한 생선, 좋은 재료 이런 것들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자기가 거래하는 그 집들이 음식점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 자기한테만 밀리는 거예요. 이게 거의 독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똑같아요.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중개해가지고 얼른 내가 중개 수수료나 먹어야지 이러면 돈 못 벌어요. 문 닫아야 돼요. 저 사람의 재산 가치를 내가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소개시켜줘서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는 그래도 이게 한 5천이라도 프리미엄 피가 얹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상대방이 그 본심을 읽어요.
계속 그분한테만 중개를 부탁해요. 이런 분들이 한 20명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절대 문 안 닫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상대방을 돈 벌게 해줘야 된다는 걸 몰라요.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이 돈을 벌려야 우리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강사 중에서 롱런을 하지 못하는 강사들이 어떤 강사냐, 맨날 월급 안 나온다고 월급 조금 준다고 하고 이런 강사는 오래 롱런을 못해요. 그냥 그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강의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열심히. 이러신 분들은 아주 늦게까지 강의를 해요. 이거예요. 꼭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 합격해야지 하면 안 돼요. 이건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이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얘기 해주고 우리 함께 공부하자라고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도 나중에 공인중개사 사업을 할 때 절대 문 닫는 일이 없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예. 또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 지옥과 천당이 있죠. 지옥과 천당은 이런 글을 제가 쓴 걸 봤어요. 지옥과 천당의 차이가 뭐였냐면 환경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각 자체에서 상대방을 생각해 달라는 얘기죠. 지옥과 천당이 나눠요. 지옥을 한번 가봤더니 지옥은 전부 다 굶주려서 막 다 굶어 죽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젓가락하고 숟가락이 자기 팔 길이보다 더 길어요. 잡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는 사용할 수가 없고 손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음식들이 엄청 이렇게 많아요. 산의 진미가 쌓여 있어요. 그래도 젓가락 숟가락이 너무 긴 거야. 이게 팔 길이보다. 근데 천당을 가봤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이. 그런데 천당에서는 젓가락 숟가락을 상대방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걸로. 배불리 먹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진 환경 다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땅에 묻힌 돌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신분은 그 돌을 갖다가 디딤돌로 사용해서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어요. 절대 우리 공부하는데 부동산 공법 특히 나는 이 과목만 강조해요. 결석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수업에 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직하게 제가 이 끝에다가 써놨는데 황소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천리를 가더라라는 우보천리라는 말을 제가 써놨어요. 그렇게 우직하게 그렇게 그 내용은 어디 있냐면 그거 찾아보게요. 여기 기출문제 제일 끝에 있어요. 기출문제 제일 끝에 황소걸음 한 걸음이 모이면 천리를 간다는 우보천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직하게 걷자는 거죠. 그래서 애플 그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한 얘기가 일약 스타트에 올랐죠. 항상 우직하라. Stay foolish. 그리고 항상 갈망하라. Stay hungry. 이 두 말을 썼거든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게 그 두 마디가. 항상 내가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따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직하게 한 계단 한 계단 하나씩 이론을 정리해서 우리 내년 10월 26일에는 우리 모두 합격을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부자 돼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법이란 무엇인가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부동산 공법을 저하고 공부를 하면은 이거 시험 문제 이거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과락은 면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객관적으로 오늘 채점을 한번 해보는 거라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지금 이거 펴입니다. 이거 오늘 나간 프린트물 있죠? 기출문제 이거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이해시키려고 푸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강의한 내용이 과연 적중이 되느냐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확인할 수 있겠죠?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27일 시행 29일 공익기사 시험 부동산 공법 문제입니다. 자, 막연하게 공법에 대한 부담금을 덜기 위하여 첫 수업에 진행할 예정이다 해가지고 이제 41번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국토기 법령상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 사업 밑줄 거예요. 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 3가지. 이건 뭐 무조건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도시군계획 사업 3가지인데, 자, 그 기억본에 도시군 박스 안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밑줄, 그 다음에 니은본에 도시개발 사업 밑줄, 디귿본에 정비 사업 밑줄 3가지예요. 밑줄 거예요. 밑줄 그었어요? 선생님들 따르세요. 도시군계획 사업 3가지. 그냥 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 사업이 뭐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다 할 거예요. 그냥 저 따라서 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 사업 3가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3가지를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 사업. 다시 한번.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 3가지 시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보고 대답해요.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 사업 3가지 뭐? 옳지.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 사업 3가지 뭐?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 사업 3가지 뭐? 옳지. 이걸 뭐라 그런다? 3가지를? 이건 맞춰야 되겠어요? 안 맞춰야 되겠어요? 이건 수십 번 한 거거든. 맞춰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41번 맞았다. 딱 동그라미 치고. 이건 맞춘 거야. 이거 틀리면 난 이제 이거 틀리면 그냥 하지 마. 고인 중에서 공부하지 마. 이건 수십 번 하는 거니까. 자, 42번 문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세요. 여기 봐요, 이제. 잘 봐.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거 내용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이해를 시키겠어? 지금 필리핀 원주민 데리다가 이거 전주입니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전주 하는 거야. 왜 저기 진주도 있던데, 아이,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전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시험 문제는 여기부터 출발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기만 해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이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업시간에요. 하나도 안 틀리게 그대로 얘기할 거야. 시험 문제는 여기부터 출발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에서 V자 형태, 이 삼각관계에 놓여 있는 V자 형태가 떠올려야지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시험 문제 못 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해. 자, 봐요. 그러면서 이걸 잡아야 돼. V자 형태, 삼각관계에 놓여 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자하고 똑같고 수립하는 자는 직권 하급행정청이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하면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면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요. 잠깐.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도지사 아니면 장관인데 도 내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도에 걸쳤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부터 시험 문제가 출발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내가. 자,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거 다른 시간 다 할 거니까. 42번에 4번을 봐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시도에 걸친 경우 누가 지정한다?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국토교통 장관이.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 없겠어? 이거 있어야 돼. 이것도 수십 번 해, 수십 번. 눈 갖고 있어도 이거 맞춰. 눈 갖고 있어도. 이것도 맞았다. 42번. 5.
맞았다. 40번 맞았다. 다른 거 읽는 거 아니야. 내가 강조하는 거에서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5번 이상 한 내용이 70%가 된다 그래서 5번 이상. 자, 4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국토의 법령상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건폐율 등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잠깐만. 지구단위 계획이야. 지구단위 계획. 자, 이 지구단위 계획은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뭔 말인지 몰라요. 질문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몰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계산 문제도 나오고 다 나왔다. 다 나왔어. 모두 나왔어. 모두 나왔다. 이 얘기했어. 모두 나왔어. 모두 나왔다. 모두 나왔다. 그런데 안 나온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안 나온 부분. 안 나온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도시지역 안에 도시지역 내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 나올 수가 있겠죠.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여기에는 이제 제가 도시적 외의 지역이다 하면 개두마리 대체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다 나왔어. 다 나왔는데 뭐가 안 나왔느냐. 이게 안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도발지구. 도발지구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그 다음에 용적률, 이것을 1.2배, 120% 완화한다라고 얘기했어. 도발지구. 도시지역 안에,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아니죠? 내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어지면, 지능지구가 지정이 되어지고,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을 120% 완화한다. 여기에서 안 나온 게 있다 그랬어. 여기에서는 안 나온 걸, 이게 지금 안 나왔다고 강조했고, 여기에서 안 나온 게 개재할하면 안 된다 그랬어. 개재할하면. 우리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 이거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무지하게 강조했어요. 이게 나온 거야. 이게 나온 거야. 나 올처럼 내가 이게 적중시킨 적도 없어요. 이렇게 제가 적중시킨 적, 올처럼 적중시킨 적이 없다니까. 그러면 내 강의를 지금 5, 6월까지 듣고 5, 6월까지 강의를 들어주시고 여기에서 안 잡히면 또 인터넷 강의를 갖다가 듣는 건 내가 허용을 하는데 내 강의를 갖다가 마무리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강의 하는 것은 인터넷 강의 듣는 건 무조건 100% 실패. 지금 아직 안 지워졌을 거야. 올해 강의한 내용. 이게 그대로 출제. 이것만 안 나왔다 그랬어. 이것만 안 나왔다 그랬어. 그러면 강사들이 이거 가르쳤게 안 가르쳤게? 안 가르쳤겠지. 나는 가르쳤어. 올처럼 이렇게 적중을 시킨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데 이거 부동산 공포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야? 내 말 안 듣고 인터넷 강의 봤다는 거야. 나 책임 못 지지. 나도 자존심이 있지. 책임 못 져? 그렇게 되면. 내 강의 안 듣고 다른 강의 들었다는 얘기야. 안 나온 곳에서 그러니까 출제가 안 되는 곳에 됐다는 얘기지. 아니 이것만 남았는데 그러면 이거 출제 않겠냐고 이게. 나는 이거 무지하게 강조했어요 이거. 봐. 43번 문제를 보면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용도지역의 정도는 건축물의 높이 120% 높이잖아. 완화 밑줄 그어봐요. 이거거든. 도시적 안에서만 해당 사항이라고. 도시적 안에서만 해당 사항이라고. 이게
거기 봐. 지금 문제 자체가 도시적 유지역 아니에요. 내용 이해 가요? 선생님들 이해 가? 한번 보자고. 이게 잡혀? 도시지역 안에서만 그렇다니까. 도발지구에서 도시지역 안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높이와 응용률 1.2배 완화야. 120% 완화. 이 내용이 도시적 유지역에 들어간 거야, 이게. 이 앞부분 빼버리고. 도시적 유지역은 이런 내용이 한마디로 없다는 거지. 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동그라미 5번. 자, 동그라미 5번 계획관리지역 유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밑줄 거예요. 개자 동그라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혜 동그라미. 자, 바로 밑에 줄 끝에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밑줄 아예 동그라미 쳐요. 이거. 개지알 하면 안 된다. 맞죠? 개지알 하면 안 되죠? 동그라미 5번. 이런 거 보고 처음 봤다는 거예요. 뭔 처음 봐? 계속해서 내가 강조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온 게 나왔어. 기출문제 아닌 것들이 나왔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럴 수밖에 없지. 자, 이 문제 출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말이죠. 이게 수십 번 문제를 갖다가, 이게 문제 출제를 갖다가 할 때 부산에서 해요. 부산에서. 거기에 산업 공단 있잖아요. 관리공단. 거기에 부설 시험 출제장이 부산에 있다고. 거기에서 한 15일간 합숙을 합니다. 우리 이제 기존에 바로 전에 합격하신 분들을 한 26명에서 한 30명 사이로 이렇게 초빙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방문각 문제, 에듀윌 문제, 새로운 문제, 모의고사 문제들 있죠? 다 가지고 와. 책도 다 있어. 에듀윌 책, 방문각 책, 그리고 새로운 책 다 있어. 문제를 딱 출제해서 겹치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150만 원 정도를 이상을 받아요. 한 일주일간 있는데 합숙을 해 들어가는데 겹치는 문제는 무조건 빼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 10월 27일 날 이번 보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겹치는 문제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황당한 문제만 나오는 거야. 황당한 문제만. 그럼 황당한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내야 돼? 기존에 출제 안 된 지문을 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걸 강조를 했다고. 강조를 했어. 그래서 제가 인천, 주안 세롬에서 강의를 할 때, 거기 인하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강의를 들으신 분이. 그분 여성분인데, 그분이 가서 검토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소스를 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게 겹치면 안 돼. 그런데도 여기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내요? 강사들이 모의고사 낼 때. 기출문제 위주로 내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소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나 분명히 했어요. 이거 맞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맞출 수 없겠죠. 나는 강조했는데. 이것만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이거 개지알 하면 안 돼요. 도발지구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강조했는데. 그러면 내 강의를 안 들으면 다른 인터넷 강의 들었다면 떨어졌고. 내 강의 열심히 들었다. 맞췄습니다. 이거. 맞출 자신 없죠? 그럼 맞출 자신 없으면 틀렸다. X해요. X합니다. 몇 문제나 맞추는가 봅시다. 맞출 수 없으면 X하세요. 맞출 수 있으면 내 강의 열심히 듣고 맞출 수 있겠다 하면은 O하고. 44번 문제 갑니다. 44번 입지계 취소고요. 44번. 제가 이 강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내년부로 12월 30일부로 이게 일몰이 되니까 올해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거든요. 올해 시험 문제가 출제 안 되면 내년에는 이거 없어지는데 내년에 시험 문제 내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냅니다. 내년에는 안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나온다면 올해 나와요? 나와요. 그랬다고. 내가 그 강의하면서 내가 동의를 얻었어. 그러면 나온다고 하면 공부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야. 내가 이제 강조한 게 뭐였느냐 하는 거야. 입지규제 취소구역을 강조하면서.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말 그대로 입지 규제를 최소한도에 그치는 구역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게 박근혜 정부에 와서 생긴 내용인데 2015년 1월 6일부터 생겨서 이게 내년부로 일몰이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일본의 롯본기 힐스하고 요코하마에 있는 미나토 미라이 21구역을 벤치마킹한 게 바로 입지규제 취소구역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리가 뭐냐면 하나도 덧붙이지 않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그대로 얘기합니다. 요코하마가 그 항구가 말이죠. 미나토 미라이 21구역 그게 원래 산업단지였거든요. 70년대 이후로서 이게 각종 산업이 이제 이게 하향세를 갖다가 걷다 보니까 문 닫는 공장들이 많이 생겨나요. 옛날에는 거기에 뭐 개도 돈을 뭐 물고 다녔던 이런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침체가 돼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옛날에 잘 나갔던 곳이, 북적거렸던 곳이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유각으로 막 빠져나가고, 침체된 지역에다가 롯본기 힐스나 미나토 미라이 구역을 지정해서 관광, 문화, 교육 할 것 없이 모든 걸 복합타운을 건설하게 되어져요. 작은 시시가지 컴플렉스 시티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미나토 미라이 롯본기 힐스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요, 여기에. 일본 배낭여행 갔다 오면 이 롯본기 힐스 안 갔다 오신 분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수업 시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지정 대상이 어디에 지정할 거냐 하는 거야. 지정 대상. 자, 그러면서 지정 대상은 어디예요? 반드시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겠죠. 도시지역 내. 그렇지 않겠어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요. 논밭에 가가지고 여기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네. 여기는 경제를 활성화해야 돼. 이런 말을 안 넣는다고, 이게. 도시지역 안에요. 도시지역 안에서 뭐 할 때 그 지역을 갖다가 이 입지 규제를 최소한도에 그치는 구역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거야. 어느 때 하기가 좋아요? 정비할 때 또는 거점 육성이에요. 거점 육성입니다.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이런 데 지정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에 지정된 곳이 바로 포항에 지정이 됩니다. 포항 동빈 내항의 해도 수변 지역이라 해서 97,000제곱미터에 지정이 되어지고, 이걸로 공부하지 말고 두 번째 인천역, 이것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인천역이 예전에는 아주 잘 나갔던 곳이에요. 수인선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끊기고 다시 이제 관광 차원에서 복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협기열차가 다니고 했던 곳이고, 이 인천 역사가 뭐 익산역이나 이렇게 무슨 전주역처럼 여기 큰 게 아니에요. 쬐깐해요. 2층 건물인데. 그 삼내역 정도 돼요. 규모가. 옛날에는 이게 아주 잘 나갔던 곳인데, 여기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냐고, 이게. 그래서 입지규제 취소 구역으로 지정해서 여기 호텔도 들어오고, 여기에 특이한 건축물로서 각종 극장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관광 코스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복합센터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지정된 입지규제 취소 구역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입지규제 취소 구역은 일단 도시지역 내에 지정한다는 것. 지정 대상 가지고도 제가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도 내고 계속 문제를 냈어요. 계속 이제 프린트물로 해가지고 지정 대상이 아주 중요했다. 그런데 거기 한번 봐요. 지정 대상인데 거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동시 생활권 중심지역, 이게 거점 육성이라고 써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봐요. 철도 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 거점 동그라미 쳐요.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 동그라미 쳐요. 정비 또는 거점 육성입니다. 이런 데 지정하겠죠? 세 번째 봐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가로 열고 거점 육성이라고 써요. 이 결절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종로 상가만 가더라도 이게 1호선, 5호선, 3호선이 교차해요. 이런 걸 결절지라 그래요. 이런 거 1km 이내에 입지규제 취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자, 4번 봐요. 도시의 주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적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비 동그라미 쳐요.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이런 데 지정하겠죠? 자, 5번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밑줄 그어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바로 정비거든요. 가로 열고 정비라고 써놔요. 정비 지역이에요. 중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인데, 자, 이 근린 재생형을 지워요. 도시경제 기반형이라고 바꿔야 돼요. 도시경제 기반형. 도시경제 기반형이라고 바꿔요. 도시경제 기반형이라고 바꿨어요. 근린 재생형에서 잠깐 요거 이제 근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공법에서 근린 하면은 주거지역 이걸 거꾸로 바꿔요. 바꿔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근이 되죠. 주거지역의 인근 지역을 근린이라 그래요. 요거 이제 제가 근린 생활시설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근린 재생형 하면 골목길만 생각하면 돼. 바로 이 집 옆에 골목길 요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건 골목길이 아니거든. 인천역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린 재생형이 아니고 도시경제 기반형이에요. 도시경제 기반형이라고 써놨어요.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인데 이걸 갖다가 도시경제 기반형을 근린 재생형으로 바꿨다고. 이건 어려웠겠죠. 자, 좋아. 이건 틀렸다고 해요. 이건 공부를 했어도 모르겠다. 틀렸다. 이거 못 맞추겠죠. 예, 공부를 했어도 못 맞춰요. 이건 5번 이상 제가 한 거거든요. 이 내용은. 그래, 이런 거 못 맞춰. 이거 틀렸다고 해, 과감하게. 44번 틀렸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45번부터 풀겠습니다.